안녕하세요. 주익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바이젠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결국 바이젠셀의 주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당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당연스러운 거.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중요한 포인트들만 압축을 시켜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주주분들께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드릴까 해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조건부 허가 승인 가능성 과연 몇 %냐, 요거를 좀 짚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뭐냐면은 중국 쪽이거든요. 지금 이 중국 쪽에 지금 바이든셀이 포커스를 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제도 공부방 입장하신 주주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림프종 치료제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 챔피언이랑 바이젠셀이랑 1대1로 매칭을 시켜봤어요. 사실상 어제도 제가 공부방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제가 싹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중국의 림프종 치료제 챔피언과 바이젠셀 매칭을 시켰을 때 어떤 게 더 우위인지까지 오늘 영상 좀 준비했으니까요.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바이젠셀의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이 가능성, 내재 가치 아직 주가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거예요. 마치 이제 당첨번호가 찍힌 로또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은행문 열리기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겁니다. 이제 승인 가능성, 조건부호가 사실상 프리패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식약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에요. 이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허가 내줬는데 사고 터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고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데이터를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률이 제로예요, 여러분들. 사망률이 제로라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무서워할 게 없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밸류 값이 0.0347 정도,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이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안전성도 뭐 심각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바이젠셀은 특수비료를 뿌렸더니 100% 다 살고 죽었던 열매가 살고 이제 사실상 열매도 실하게 익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신청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승인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중국 쪽 얘기를 할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챔피언, 림프종 챔피언이 바로 이제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한 신틸리맙입니다. 신틸리맙. 요게 중국에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틸리맙의 중국 내 림프종 치료가 이제 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 중국 내에서 효능을 인정까지 받았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데 얘랑 바이젠셀이랑 한번 붙여봐야겠죠. 여러분들 싸우면은 누가 이기나. 지금 신틸리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바이젠셀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임상 데이터까지 다 가져왔는데, 일단 중국 베이징 대학교의 안병원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기존 치료법의 이제 2년 생존율, 신틸리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략 한 7, 80% 수준인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재발률이 높습니다. 치료하다가 10명 중 2, 3명은 죽거나 병이 다시 도지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신틸리맙이 PD-1입니다. PD-1 이 계열의 약물이라서 면역관문 억제제다 보니까는 면역계를 과도하게 흥분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면역계가 흥분을 하게 되면은 폐렴이나 간염, 대장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부작용이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인 부작용들을 연쇄적으로 일으켜요. 도미노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신틸리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뭐냐면은 중국 신틸리맙의 오리엔트4 임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틸리맙이 이렇게 NKT 세포 림프종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자랑하는 대표적인 중국의 임상 자료예요. 이 임상 자료를 보시면은 2년 전체 생존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제 얘는 78.6%. 이게 성적표예요. 자, 바이젠셀은 2년 무질병 생존율 DFS가 9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DFS입니다. 무질병 생존율. 신틸리맙의 78%, 성적표가 얘가 78%가 나왔잖아요. 이 78%가 지금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숨은 붙어 있어. 일단 숨은 붙어 있다라는 건데
병이 다시 도졌을 확률은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95%잖아요. 성적을 보시면은. 그렇죠. 2년 동안 무질병 생존율 95%. 자,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병이 싹 사라진 상태로 2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신틸리맙은 사실상 숨은 붙어 있어. 숨은 붙어 있는데 림프종이라는 병 자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신을 못 해. 여러분들. 이 과정이 있어. 신틸리맙은. 근데 바이젠셀은 무려 병이 사라진 상태로 2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강조드리고 싶어. 자, 안전성 관련해서 어떠한 지금 부작용이 나왔냐. 신틸리맙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가 감소가 되고 혈소판 감소가 되면 백혈구 감소하면 당연히 혈소판 감소가 되죠. 그리고 면역 관련 폐렴 등 도둑을 잡으려다가 이제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사실상. 부작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스나이퍼가 도둑 머리를 그대로 저격해가지고 헤드샷 터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술 수출 라이선스 아웃 아니면은 중국 NMPA, 중국의 식약처에게 허가를 받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걸릴 건데 아마 라이선스 아웃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아웃이 들어가면은 이게 1조 원은 넘거든요. 왜냐면은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으로 30배가 큽니다.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으로. 그러면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보다 50배 이상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이젠셀 입장에서는 중국에다가 라이선스 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최소 조단이니까는 최소 1조 원이니까는 이거를 기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국내에서도 독점이야. 그러면 이 독점의 기가 중국에서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신틸리맙에 대한 데이터. 그러면은 바이젠셀의 데이터를 능가하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이젠셀은 중국에서도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이선스 아웃이 터지면 조단위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3,200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3,231억 원인데 시총보다 3배 정도의 계약이 터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당연히 주가가 더 가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얘는 일단은 뭐 최소 4만 원 정도는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가 영상에서 드린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바이젠셀을 봤을 때 단순히 차트만 놓고 보면은 얘가 어디까지 갈지 한계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차트만 보고 거래량 보고 여러분들. 물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단타 매매 특화되신 분들은 이걸 보는 게 맞아요. 차트나 뭐 거래량,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맞지만 자, 내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한계를 뭘로 보셔야 된다? 이러한 데이터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였잖아요. 공부방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금 뭐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냥 오늘 시초에 담으셔라 그냥 여러분들.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부방은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5인 체제로. 그래서 증권가 출신 그리고 증권가 출신이 3분 계십니다. 한 분은 바이오 쪽. 한 분은 바이오 쪽이시고 나머지 이제 산업재 그리고 전력 쪽 이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분은 퀀트 쪽 그리고 저 총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바이젠셀이 있어서 그 어느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증권사 리포트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증권사 리포트처럼 바이젠셀 딱 이렇게 보고서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차트로 못 푸는 요러한 지금 한계를 공부방에서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는 입장하셔가지고 요 정보 여러분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무료고 나는 문자로만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남겨드릴 테니까는 입맛에 맞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이 중요한 자료들 공부방 입장하셔서 챙겨가시고 가격적인 전략 이러한 부분들까지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공부방 링크 남겨드릴 겁니다. 링크 남겨드리고 바이젠셀의 내용을 이렇게 문자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는 문자로도 같이 남겨드릴 거니까는 모두 다 여러분들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바이젠셀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주식 여러분들 뭐 1, 2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 아니에요. 못해도 한 3년 이상은 다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인 손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 15년 경력이다 보니까는 제가 느끼는 가장 비싼 수업료가 뭐냐면은 이런 손절도 맞긴 한데 내 눈앞에서 뻔히 터진 황제주들, 이러한 황제주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보티즈 같은 거죠. 이런 황제주들을 몇 프로 올랐습니까? 올해만 13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의심만 하고 놓쳐버린 그 기회비용이 가장 비싼 수업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관련한 정보 한번 드려볼 테니까는 요것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월로 돌아간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HJ중공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집 팔아서라도 사시겠죠. 8,500원 하던 주가가 불과 5개월 만에 34,000원, 무려 4배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어서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이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자 4,000원 밑에서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33,900원까지 5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과 4월달 제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타임머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은 4,000원, 주가가 4,425원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 손과 닮은 로봇손 나올 거니까는 이 주식 강력 매집하셔라. 그래서 이 이후로 실제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었지만 끝났다라고 남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정확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신호를 드렸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깡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가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J중공업이나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막대기는 말 그대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이었던 이 막대기가 빨간색이죠. 주황색보다 강도가 더 강한, 노란색보다 더 강도가 강한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이저 세력이 자 의도치 않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이 발자국이 지난 3월달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고,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J중공업도 이 주식이 오래 쉬었단 말이에요. 오래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자 빨간색이죠.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빠질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입을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공포에 떨 때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답안지 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월 달이었죠. 지난 4월 달에도 HJ중공업 답안지 보듯이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HJ중공업도 8,500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뉴스만 보셨던 분들은 4배, 5배 이렇게 오른 차트만 보면서 속만 쓰리시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올해 내가 주식농사 만족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버스 오잖아요. 제2의 원익홀딩스,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다음 버스 제2의 알테오젠, 다음 버스는 어차피 오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타보자라는 거죠. 방금 막 원익이랑 HA중공업도 찍혔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 주식 얼마나 오래 쉬었냐? 2년가량 쉬었어요. 2년가량 쉬다가 어떻게 됐다? 빨간색의 막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원익이나 HJ,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매집 흔적을 남기면서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빅테크형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고, 또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 로봇손에 대한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세력의 발자국 밟고 이 주식 올라타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날 이제 노타라는 종목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타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고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11월 19일 날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올 자리니까는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그램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타, 뭐 단기 20% 수익, 단기 50%의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 가셨고요. 그래서 나도 이 3개월 대수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